안녕 아이들. 자, 오랜만에 3학년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오늘은 제 17강 국외 민족운동과 건국 활동을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을 했으면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놓으면서 했을 텐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지금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파일은 학습지 파일하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로 전환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20, 30년대 이후에 해방되기 직전까지,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국외 민족운동과 건국 활동을 볼 텐데 주요 내용은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1930년대 이후 무장투쟁, 그리고 의열투쟁과 아래쪽에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학습지를 통해서 보고요. 오늘은 20, 30년대와 의열투쟁을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강에서는 3.1운동 이후 국내 민족운동을 봤었고요. 그 전에 15강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봤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 바로 봉오동 전투에서 시작되는데 참여했던 부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되겠고요. 대한독립군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서 이겼던 가장 첫 번째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최진동이나 부대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써놨고요. 만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먼저 벌어지고요. 일제는 이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지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잠깐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결국 일제가 복수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경을 동원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중국에 침입해 왔고 이것에 맞서 싸웠던 두 번째 큰 대첩이 벌어집니다. 청산리 대첩이고 맞서 싸웠던 부대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 외에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나 여러 독립군 부대가 싸웠고 청산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지만 전투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실제로 싸웠던 지명은 백운평, 어랑촌이기 때문에 보통 수능 문제 나올 때는 백운평, 어랑촌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사건은 일제에게 큰 타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일본이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청산리 대첩 이후에 청산리 대첩은 좀 더 아래쪽이거든요. 이후에 이러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다 원인은 바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도와주고 있는 조선 사람 덕분이다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조선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일이 벌어지니 그 사건을 1920년 간도 참변 내지는 경신 참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벌였던 일이었죠. 결국 독립군은 그대로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이동을 하게 돼요. 학습지에 써있죠. 어디로 가면 만주 지역에 있던 많은 독립군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였던 밀산부라는 곳으로 우선 이동을 합니다. 이 밀산부에 모여가지고 독립군 부대를 하나로 합치게 돼요. 그게 대한독립군단이었고 총재로 서희를 선출한 다음에 향후에 독립군은 보다 더 일제가 함부로 침략해 들어오거나 침범할 수 없는 지역, 바로 러시아 지역까지 넘어가게 합니다. 그 지역이 자유시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미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독립군 내부 안에서도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당시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고 있었던 적군과 백군의 다툼이 있었고 독립군 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독립군들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고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일부 독립군들은 러시아 지역에 남지만 일부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의 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세 개의 단체로 나누어집니다.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라고 불러서 우리 보통 3부라고 부르는데 민정, 행정과 군정, 군사정치를 함께하는 세 개의 단체예요. 마치 하나의 조직 안에 포함된 세 개의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단체였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하나로 모으기도 어려운데 하필이면 1925년에 독립군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건마저 벌어집니다.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 중국의 상황은 하나의 통치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각 지역에 있는 군벌, 군인 세력들이 각 지역을 단독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는데 만주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군벌은 장쩌린이라고 하는 군인이었고 일본 경찰 미스야와 함께 협정을 체결합니다. 뭐냐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잡으면 일본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에 따라서 독립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자, 시대는 지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합하기를 염원하는 1925년 20년대 중반이 되었는데 독립군이 활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세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 세 개의 단체로 나눠져 있는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가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있었고 보통 민족 유일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라는 단체였죠. 반면 국외에서는 3부가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결국 두 개로 합쳐집니다. 세 개가 두 개로 됐어요. 하나는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라는 단체, 또 하나는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라고 하는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각각 나뉘어져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혁신의회가 뭐가 될 거냐면 1930년에 한국 독립당으로 이름을 변모시키고 국민부의 경우에는 조선혁명당으로 이름이 각각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두 단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맨 위에 써 있는 거 있죠?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져요. 앞서 장쩌린이라고 하는 만주 군벌은 일본과 협약을 했던 이유는 아직 일본이 중국 지역에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만주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싶어 했고 이 때문에 장쩌린이라는 사람 군벌을 죽이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 사건이 만주사변이에요. 결국 1932년에는 일본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국가 괴뢰국인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는 큰 변화가 생기니 어떤 변화냐면 그동안은 중국과 연합작전이 거의 없었지만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삼아서 한국군 부대와 중국군 부대가 연합하는 작전이 나타나요.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르고 그 한중연합작전에 나섰던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한국독립당의 한국독립군, 또 하나는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이 각각 중국군 부대와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승전을 하는 전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지청천이라는 장군이고요.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양세봉이라는 장군인데 각각 양세봉 장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그리고 지청천 장군은 쌍성모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를 이끌면서 1930년대 초반에 가장 혁혁한 공호를 세우게 돼요.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면 1930년대 초에 바로 쌍성모, 대전자령,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 한국 독립군 지청천과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1933년 정도까지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괴뢰국이 안착되면서 더 이상 만주에서는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독립군들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네, 중국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중국에서는 여기 보면 관내라고 되어 있죠. 왜 관내라고 되어 있냐면 만주와 중국 내륙 지방을 나누고 있는 성이 하나 있어요. 원래 중국이 북방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그 성,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산해관이라는 관이고 주로 이 동북 지역에서 북방 이민족과
중국 한족 사이에 다툼이 가장 심했던 관입니다. 이 관 안쪽으로 들어와야 중국이다라는 의미로서 관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립군들은 더 이상 주로 활동하던 만주에서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 관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아래쪽을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1919년 바로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김원봉이 밀양에서 성립을 했다는 의열단이라는 단체예요. 의롭게 바로 목숨을 던져서 활동을 하는 단체고, 폭탄을 던지고 친일파 또는 일본 제국주의의 주요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저격을 활동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라는 단체예요. 김원봉이 1919년에 의열단을 만들고 나서 본인이 존경하는 신채호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저희 단체의 활동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신채호는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는 활동 지침을, 의열단의 활동 지침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채호 하면 역사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온건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분이라는 것을 조선 혁명선언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PPT 안에 조선 혁명선언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막 폭력, 암살 뭐 이런 얘기 들어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활동 지침에 의거해서 박재혁, 김익상, 나석주, 김사국 등등등등등의 수많은 의열단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의로운 의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의열 활동하면 대다수의 활동들이 다 김원봉의 의열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데 이제 김원봉은 이 의열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많은 단원들이 목숨을 잃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패망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보다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울 준비 태세를 하게 됐고, 뭐 학습지나 교과서나 이런 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김원봉은 당시 중국 군벌을 장악하고 군벌을 제압하고 통일 중국을 만들려고 했었던 국민당의,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눌 거예요. 국민당의 장제스, 국민당의 장제스가 만든 황푸군관학교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조선간부학교를 설립하면서 이후 독립운동을 이끄는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로 넘어오면 이 의열단의 활동을 이어받는 단체가 나타나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0년대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193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의열단은 단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인애국단은 활동했던 단원은 딱 2명만 보시면 돼요. 한 명은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져서 암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던 이봉창 의사, 그리고 또 한 분은 너무나 유명하죠.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물통 폭탄을 던졌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윤봉길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국민당의 장제스는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젊은이가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윤봉길을 찾아봤더니 한인애국단을 들여봤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사실상 정부죠.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로 장제스는 굉장히 조선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앞서 봤듯이 김원봉은 뭔가 새로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자 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있어요. 바로 1935년에 김원봉의 주장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민족혁명당, 또 다른 이름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1919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좌와 우를 떠나서 모든 독립운동가가 하나로 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좌우의 인물들을 모두 총망라하면서 만들어졌고, 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참여하지 않았던 계열이 있다면 바로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와요. 예를 들면 돌아가셨던 일본의 암투에 걸려 돌아가셨던 양세봉은 제외하고 지청천이나 조소왕 같은 우익 인사부터 시작해서 민족주의 계열 인사부터 시작해서 좌파 계열 인사까지 모두 다 총망라되어 있는 단체였고, 단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군대예요. 조선 의용대라는 군대가 바로 민족혁명당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라고 봐야 되는데, 학습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1938년에 만들어진 조선 의용대는 최초의 부대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써있을 거예요. 최초의 부대는 무슨 최초냐면 지금까지 앞서 봤던 모든 지금 군대들, 일본과 싸웠던 군대들은 중국 관내가 아니었어요. 다 만주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관내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운동 부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조선의용대를 지원했다는 데 대해서도 의의가 있는 부대입니다. 물론 이 조선의용대가 끝까지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활동이 어려워져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간섭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김원봉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원봉을 버리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회주의 계열의 힘이 강했던 중국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당시 중국 화북지방에는 김두봉이라는 사람, 주시경 선생의 제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김두봉이 향후에 북한 정부를 수립하는데 가장 주축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북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그의 부대로 조선 의용군을 만드는데, 조선 의용대 대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부대가 돼요. 그럼 김원봉은 어떻게 됐어요? 김원봉은 나머지 본인을 따르고 있는 조선 의용대 대원들을 데리고 바로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대죠. 김원봉이 일부 조선 의용대원을 데리고 합류했던 부대가 한국 광복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좌우의 대립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했고, 조선 의용대도 처음의 활동보다는 나중에 가면 결국 조선 의용군과 한국 광복군으로 각각 흩어지게 된다는 점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다고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부대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편 또 하나 봐야 될, 지금 근근히 살아있었던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처음에 위치가 어디 있었죠? 상하이에 위치해 있었죠. 상하이에서 항저우를 거쳐서 나중에 충칭까지 이동을 하는데, 충칭이라는 곳에 1940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했던 이유는 1937년부터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중일전쟁이 벌어졌고, 그 중일전쟁 과정 중에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패해서 물러나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충칭까지 더불어 가게 됩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뭐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 많은 민족주의 인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조소왕이랄지 위에 있는 지청천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특히 조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삼균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보통 수능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한국 광복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봉오동 청산리 대첩도 나올 수 있고 의열단도 나올 수 있고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단이라고 하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한중연합작전부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부대 단체는 한국 광복군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봤듯이 김원봉의 부대도 1942년에 참여를 하면서 훨씬 더 규모가 확대된 부대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이제 부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일선전 포고를 해요. 이때가 마침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와 네, 뭐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 포함되겠고 반대편 연합국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추축국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국광복군도 연합군 축에 속해서 여기를 향해 추축국을 향해서 대일선 전폭을 한 거죠. 특히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영국을 도와서 당시 인도 미얀마 지역에 있는 전선에서 함께 도움을 주기도 했던 부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미국 OSS라는 특수 단체, 지금의 CIA일 거예요. OSS에서 일본의 패망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한반도 국내로 진공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바로 이 부대 한국 광복군 부대를 보내려고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자, 군사 훈련을 시켜서 특수 작전을 벌이려고 했던 1945년 8월에 그만 훈련이 중지가 돼요. 그리고 이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특히 김구 선생은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준비해왔던 국내 진공 작전에 성공했다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연합국 측에 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일본이 패망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한국은 여기 속해 있겠죠. 그러면 승전국이니까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입장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뭔가 결정권이 좀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물론 진짜 그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원래 역사에 가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이에요. 반면에 이 작전이 펼쳐지기 전에 패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뭐가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식민지로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 소련이, 남쪽으로 미군이 각각 들어오게 됐고 분단이 된 이후에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민족의 아픔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광복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된 거 봤습니다. 조선 독립동맹 아까 얘기했죠. 사회주의 단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단체도 있었다고요. 김두봉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93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독립군은 쓰리봉이 있다. 쓰리봉 보이죠? 쓰리봉. 원봉, 두봉, 세봉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지청천, 김구 볼 수가 있죠. 물론 훨씬 더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제강점기였지만 국내에서 활동했던 인사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 선생입니다. 몽양이라고 하는 호를 지니고 있는 분이고요. 1944년에 일본이 패망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다가 일본의 패망 직전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명칭을 개칭한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에 정부의 형태를 띈 또 모두 다 셋 다 민주공화정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외쳤던 세 개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하나는 조선 독립동맹, 또 하나는 조선 건국동맹, 훗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는 18강을 통해서 볼 텐데 이 아래쪽에 지금 써놓지 않았던 건국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2차 세계대전 와중에 한국의 독립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 가지 회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던 카이로 회담 1943년 11월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했던 누가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미국의 처칠? 아니면 미국의 처칠이에요. 영국의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니면 중국의 장제스? 네, 중국의 장제스죠. 중국의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넣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결의됐고 1945년 2월이 되면
독일의 패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는데 중국이 빠졌죠. 왜 모였냐면 이제 독일 전선은 정리가 됐다. 일본 하나 남았는데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전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 얄타 회담이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포츠담 회담은 독일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 독일 바로 아래, 베를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 1945년 7월 독일까지 전부 다 패망을 시킨 이후에 하나 남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거고, 이때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던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빨리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집중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시험지 나올 때가 많아요. 그죠? 봉오동 천산리 대첩 3부도 그렇고 의열단, 한일애국단에 1930년대 전반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그리고 조선의용대, 특히 한국광복군도 보이고,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여운형의 단체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의 그런 의지를 그냥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칠판에 글씨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열정이, 의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좀 다른 문제지만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상일여고 3학년 화이팅!